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잠깐만 일하며 떠났는데 6개월째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파리에서 파티시에로 일하던 쌍둥이 자매, 동생 아멜리가 한 달만 김치 배우고 올게 라며 한국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언니 셀린이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데리러 간 언니마저 한국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걱정된 부모님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7년간 모든 걸 함께했던 쌍둥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이고요. 27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동생보다 딱 3분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3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에게는 그 3분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언니 역할을 했어요. 아멜리가 울면 제가 달래주고 아멜리가 무서워하면 제가 앞장서서 보호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희는 정말 모든 게 똑같았어요.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심지어 같은 남자 스타일을 좋아했죠. 저희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게 여길 텐데,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생각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마카롱 반죽을 하다가 설탕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해도 아멜리가 벌써 설탕통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또 아멜리가 플레이팅을 하다가 뭔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면 저는 이미 민트 잎이나 베리를 준비해두고 있었고요. 부모님도 너희 둘은 정말 신기하다. 텔레파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파리에서 자란 저희는 자연스럽게 요리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마들렌 냄새에 깨어나는 아침이 일상이었거든요. 8살 때였을까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쿠키를 만들었는데 제가 반죽을 만들고 아멜리가 예쁘게 모양을 내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분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5살 때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학교 요리 대회에 나갔는데 저희가 만든 타르트 타탱이 1등을 했거든요. 심사위원 선생님이 이 타르트는 맛도 완벽하지만 비주얼이 정말 예술적이야 라고 하셨을 때의 그 기분이란. 저는 레시피에 집중하고 아멜리는 플레이팅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그때부터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연스럽게 르꼬르동 블레에 함께 입학했어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그날 배운 걸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주로 기본기와 전통 레시피에 강했고 아멜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색감 조합에 뛰어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실습 시험 때인데 저는 완벽한 크로와상을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플레이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멜리가 나타나서 제 크로와상을 보더니 눈짓으로 맡겨줘라고 하는 거예요. 30초 만에 제 평범한 크로와상이 마치 파리의 고급 호텔 조식에 나올 법한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셨어요. 졸업 후에도 저희는 당연히 함께 살았어요. 파리 16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요. 방은 하나뿐이었는데 침대 2개를 나란히 놓고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시에 라 슈크르리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수석 파티시에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내로 시작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기본 준비 작업을 했거든요. 밀가루 채질하고 버터 온도 맞추고 오븐 예열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여러 레스토랑을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비스트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죠. 아멜리의 특기는 같은 디저트라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팅하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로맨틱하게, 어떤 날은 모던하게, 또 어떤 날은 클래식하게 말이에요. 매일 밤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이게 저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손님이 내 디저트 보고 예술 작품 같다고 했어. 정말. 나도 오늘 새로운 초콜릿 조합을 발견했는데
바닐라와 라벤더를 섞었더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살 생일, 즉 앞으로 2년 후에 저희만의 파티시에를 여는 거였어요. 이름도 정해놨어요. 레 주멜, 프랑스어로 쌍둥이들이라는 뜻이죠. 벌써 메뉴도 다 계획해뒀고 인테리어 컨셉도 정했어요. 제가 레시피를 담당하고 아멜리가 디자인을 담당하는 정말 완벽한 분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게 위치도 알아봤어요. 말의 지구에 있는 작은 코너샵인데 임대료는 좀 비쌌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주말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게가 생기면 저 쇼윈도우에는 뭘 진열할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건 바로 작년 가을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멜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흥분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거 봐. 하면서 노트북을 켜더니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이야.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 음식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의 세계를 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야. 아멜리는 정말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봐봐. 이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봐. 레시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맛으로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처음에 그냥 아멜리의 일시적인 관심사려니 했어요. 저희가 워낙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작년에는 일본 와가시에 빠져 있었고, 작년에는 중동 디저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멜리의 한국 음식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한국 요리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한국어 기초 회화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맛을 보더라고요. 언니, 진짜 이 맛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맛과도 달라. 큼하면서도 달고, 매우면서도 깔끔하고.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멜리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 가서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 그냥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27년을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 없는 저희가 갑자기 한국까지 가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아멜리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장난기가 전혀 없는 정말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언니, 정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언니 그림자로만 살았던 것 같아. 물론 우리가 함께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건 맞지만 가끔은 나만의 색깔을 찾고 싶어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마치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멜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저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야, 언니. 이번만큼은 나 혼자 가보고 싶어. 27년 동안 언니 없이 혼자 해본 게 뭐가 있어. 나도 나 자신이 궁금해. 결국 아멜리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작년 11월 초였어요. 한 달만 다녀올게. 언니, 김치와 된장 만드는 법 배우고 바로 돌아와서 우리 파티시에에 접목해보자. 공항에서 아멜리를 배웅하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헤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멜리가 탑승 게이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반쪽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언니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꾹 참았어요. 한 달이면 금방이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멜리가 떠난 첫 주부터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 침대가 비어있는 게 너무 이상했고, 저녁에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말할 상대도 없고, 제 창작물을 제일 먼저 보여줄 사람도 없으니까 정말 공허했어요. 일도 제대로 안 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마카롱 레시피를 개발해도 아멜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플레이팅할까만 생각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창작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동료들도 셀린, 요즘 왜 이래? 평소 같지 않네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멜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여기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 한 달만 더 있을게. 2달, 3달. 결국 6달이 지났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하는 화상통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멜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오늘은 할머니한테 전 부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민호라는 친구도 생겼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어요. 언니도 한국 와봐. 정말 신기한 세계야. 그런 아멜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새로운 세계에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두고 혼자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크리스마스 즈음 부모님께서 최후 통첩을 내리셨어요. 셀린, 내가 가서 아멜리를 데려와라. 쌍둥이니까 너만이 가능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가야겠구나. 아멜리 없이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서 결국 저도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6달 만에 만날 아멜리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6달 만에 아멜리를 만난다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아멜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데 입국장에서 아멜리를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살이 5kg 정도 빠져서 얼굴이 훨씬 갸름해졌고 머리카락도 한국 스타일로 염색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화장법이 달라졌어요. 파리에서 하던 진한 아이라인 대신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아멜리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걸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 아멜리.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너 완전히 달라졌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멜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 언니도 놀랐지.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 제 쌍둥이 동생인데 뭔가 낯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고 표정 짓는 것도 예전과는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아멜리는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지금은 단정하게 모으고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 내가 사는 곳 구경시켜줄게. 홍대인데 정말 재미있어. 홍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멜리가 사는 곳이 쉐어하우스였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언니, 여기 내 룸메이트들이야. 미나, 지혜, 그리고 일본에서 온 타쿠마. 아멜리가 소개해주는 룸메이트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멜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니. 그동안 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아멜리가 말이에요. 미나는 디자이너였고, 지혜는 번역가, 타쿠마는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학생이었어요. 모두들 아멜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멜리 언니 정말 요리 잘해요. 우리가 매일 아멜리 언니 요리만 기다리고 있어요. 미나가 웃으면서 말하는 걸 보니 아멜리가 여기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 며칠간 저는 아멜리의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멜리 방에서 함께 자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금방 적응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물론 언니 생각 많이 했지. 매일 밤 언니랑 통화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런데 동시에 내가 정말 언니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다음 날, 아멜리가 저를 종로에 있는 어떤 한옥집으로 데려갔어요. 언니, 내가 요리를 배우는 곳이야. 이정순 할머니 댁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셔. 한옥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의 현대적인 주방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의 부엌이었거든요. 아궁이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각종 나무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된장과 간장이 발효되면서 나는 깊은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할머니, 제 언니예요. 파리에서 파티시에를 하고 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희는 서툰 한국어와 바디랭귀지로 소통했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멜리가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는 동안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할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식혜를 마시면서 아멜리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여기서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배워. 레시피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 할머니는 이 정도면 맛있겠다 싶은 감각으로 요리하시는데 그게 정말 신기해. 아멜리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 아멜리는 모든 걸 정확히 제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대충 눈대중으로 소금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요리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민호라는 남자친구도 만났어요. 언니,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식 셰프인데 나한테 한국 요리를 많이 가르쳐 줬어. 내가 언니 얘기를 자주 해서 민호 씨도 언니를 꼭 만나보고 싶어 했어. 민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습니다. 아멜리가 저 없이 만난 첫 번째 남자친구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멜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저도 함께 만나고 저도 같이 어울렸는데 이번엔 완전히 혼자 만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셀린 씨. 아멜리가 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쌍둥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네요. 민호 씨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정말 따뜻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친절하고 세심했고 무엇보다 아멜리를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멜리가 말할 때 민호 씨가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묘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27년 동안 아멜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약과를 맛본 순간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계피향, 그리고 기름에 튀겨낸 바삭바삭한 식감. 이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디저트와도 달랐어요. 이거야. 이 맛을 프랑스 기법으로 재해석하면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아이디어들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약과의 바삭한 식감을 살리면서도 프랑스 파티시의 기법을 접목하면 어떨까? 계피향을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약과 모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마들렌처럼 만들면 어떨까? 아멜리가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언니, 설마 언니가 나보다 한국 디저트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멜리를 데리러 온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멜리는 처음으로 저에 대한 경쟁심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먼저 발견한 건데 언니는 항상 이래. 내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더 잘하려고 하잖아. 아멜리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멜리에게는 그게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전국 각지의 전통 과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의 헛제사밥, 경주의 황남빵, 전주의 모든 한과들. 정말 다양한 한국 디저트들을 맛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특히 육아의 바삭한 식감과 강정의 견과류, 조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최은우라는 한과 장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동에서 3대째 한과를 만들어 오는 집안 출신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셀린 씨, 한과의 매력은 단순함에 있어요. 복잡한 기법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현우 씨는 35살 정도의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한과 만드는 법을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현우 씨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프랑스 파티시에 비법의 정교함과 한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과제였어요. 현우 씨는 정말 인상 깊은 분이었어요. 셀린 씨, 한과는 서두르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맛이 깊어지거든요. 마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퓨전 한과를 맛보시고는 새로운 데 익숙해 정말 신기한 조합이네요 라고 하시며 웃어주셨어요. 한편 아멜리는 한식당에서 메인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새로운 한식당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이제 디저트가 아니라 메인 요리를 하고 싶어.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제대로 표현해보고 싶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27년 동안 디저트만 해왔던 아멜리가 완전히 다른 분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희는 정말 모든 걸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아멜리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디저트 플레이팅에만 집중했던 아멜리가 이제는 메인 요리의 깊은 맛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한식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밤마다 하던 화상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오늘은 민호 씨랑 새로운 메뉴 개발 약속이 있어서. 아멜리, 나도 현우 씨랑 새로운 레시피 실험해야 해서. 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사실은 약간 어색해진 게 아닐까 싶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각자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니까 말이에요. 예전에는 매일 밤 1시간씩 통화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10분 정도만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멜리의 쌍둥이 언니가 아니라 그냥 셀린으로 살고 싶어. 지금까지는 항상 쌍둥이 중 언니, 아멜리의 언니로만 불려왔는데 이제는 저만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진 거예요. 아멜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짧은 통화에서 아멜리가 말했어요. 나도 언니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둘 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없이 나 혼자 괜찮을까? 동생 없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새로운 한과 레시피를 개발하면 아멜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궁금해했고, 아멜리도 새로운 한식 요리를 만들 때마다 언니가 이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멜리와 함께할 때는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혼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저만의 창작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아멜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거죠. 아멜리의 웃음소리, 아멜리가 제 어깨에 기대는 느낌, 함께 요리할 때의 그 완벽한 호흡, 모든 게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정말 큰 시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오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셀린, 아멜리, 너희 둘 다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직접 가보기로 했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을 뵙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아멜리의 상황을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아버지 피에로와 어머니 이사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멜리와 함께 마중을 나갔는데 부모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쌍둥이 딸들 어디 갔어? 전혀 다른 사람들 같잖아. 아버지가 하신 첫 마디였어요. 정말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아멜리는 한국식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저도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현우 씨가 선물해 주신 개량 한복이었는데 한과 작업을 할 때 입으면 기분이 좋아서 자주 입고 다녔어요. 27년간 붙어서 살더니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어머니도 정말 의아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아멜리와 저 사이에 생긴 미묘한 거리감을 부모님이 눈치채실까 봐서요. 실제로 저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거든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경복궁을 구경하면서도 저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부모님께 같이 제잘제잘 떠들며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각자 따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이건 한국 전통 과자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약과를 설명하고 있으면 아멜리는 따로 엄마, 저쪽에서 파는 떡볶이 드셔보세요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마치 서로 다른 가족과 온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님도 그걸 눈치채셨는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니? 예전 같지 않은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 폭탄이 터진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녁, 아멜리가 부모님께 민호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라고 해서 홍대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아멜리의 남자친구가 궁금해하셨거든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멜리와 사귀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부모님도 반가워요. 아멜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라고 하시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식사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민호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부모님도 민호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시면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를 먹을 때쯤 갑자기 아멜리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멜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서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민호도 그때 아멜리 손을 꼭 잡더라고요. 저, 민호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부모님도 놀라셨지만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아멜리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고? 뭐라고? 제가 먼저 반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언니, 나 정말 행복해.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멜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 미쳤어.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30살에 같이 가게 여는 거 완전히 잊었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7년 동안 모든 걸 함께 계획했는데 갑자기 혼자 결정해버리다니. 게다가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언니는 이제 한국 디저트에만 관심 있잖아. 나보다 현우 오빠랑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아멜리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연구 때문이야. 우리 가게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아니야. 언니도 변했어. 예전 같으면 내 결혼 소식에 같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제가 정말 아멜리보다 제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딸들아, 진정해라. 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저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언니는 항상 그래. 3분 먼저 태어났다고 항상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나는 우리 둘을 위해서. 우리 둘을 위해서. 아니야. 언니를 위해서지. 언니는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없어.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보신 부모님은 정말 당황스러워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멜리와 이렇게 싸운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대화로 풀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평행선을 그었어요. 3일 동안 저희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남처럼 지냈어요. 저는 현우 씨와 한과 개발에만 매달렸고 아멜리는 민호와 결혼 준비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글로벌 푸드랩이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해온 거예요. 셀린 씨, 저희가 지켜본 결과 한국 전통 디저트를 프랑스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당신의 작업이 정말 독창적입니다. K-디저트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발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1년 계약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브랜드를 완전히 구축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어요. 제 아이디어로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장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조건도 정말 좋았습니다. 월급도 파리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아파트도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멜리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리노를 통해서 알게 된 투자자가 한국과 프랑스 퓨전 레스토랑 투자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한식을 프랑스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컨셉으로 홍대에 레스토랑을 열어보자는 거였어요. 각자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그 기회들은 저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멜리 없이 사업해도 될까? 27년간 모든 결정을 함께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정말 아멜리 없이 살 수 있을까? 현우 씨도 제 고민을 눈치채셨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셀린 씨,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니에요? 사업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런 건가? 제가 사업 때문에 가족을 잃고 있는 건가? 아멜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홍대에서 마주쳤을 때 아멜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호가 현우 씨 작업실로 찾아왔을 때 알게 됐거든요. 셀린 씨, 아멜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밤에 자주 울고 언니 이야기만 계속 하거든요. 민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멜리가 정말 그래요? 네. 어제도 언니 없이 결혼해도 될까? 웨딩드레스도 언니랑 같이 고르기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27년 만에 생긴 이상한 벽 때문에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부모님이 최후 통첩을 내리셨어요. 다음 주 목요일 비행기표를 끊었다. 셀린, 아멜리, 너희 둘 다 프랑스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서 지낼 거면 차라리 집에 와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너희가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따로 노는 모습만 보고 갈 수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막 시작하려던 K디저트 사업도 아멜리의 결혼 계획도 모두 포기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계실 수 없다는 거였어요. 공항 가는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가? 아멜리와 화해하지도 않고, 저는 글로벌 푸드랩의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연락했고, 아멜리도 레스토랑 투자를 포기한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화물을 챙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건 한국의 기회가 아니라 아멜리구나.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었어요. 택시가 곧 올 예정이었고 비행기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대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정말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앞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저는 뒷자리에서 혼자 짐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멜리는 다른 택시로 온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올까 싶었어요. 저희가 3일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출발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셀리나, 정말 아쉽다. 너희가 한국에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들이었거든요. 글로벌 푸드랩의 K디저트 프랜차이즈 제안도, 현우 씨와의 협업도, 모든 게 꿈 같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게이트 앞에서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멜리가 나타났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도 아멜리가 울었던 게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아멜리. 어머니가 먼저 아멜리를 반겼어요. 저와 아멜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서로 자존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행 항공편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야 하나? 이대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아멜리도 똑같이 멈춰 섰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잠깐, 나 못 가. 정말 신기했어요. 2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쌍둥이의 텔레파시였을까요? 저희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타이밍에 했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저와 아멜리는 서로를 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이 시작되니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도 그 생각이었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응. 언니도? 아멜리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예전처럼 의존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구나.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저희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아멜리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방법을요. 부모님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저희가 진지하게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거라면. 그날 저희는 공항 카페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섭섭함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 파리 시스터즈 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업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한 달 후, 저희는 정말로 홍대의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1층은 아멜리의 한국과 프랑스 퓨전 레스토랑 르 김치 아멜리, 2층은 제 전통 디저트 카페 셀린즈 스위트 한옥으로 꾸몄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각자 다른 일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아멜리가 1층에서 김치 코코뱅이나 된장 부야베스 같은 창작 요리를 만들면 저는 2층에서 약과 마들렌이나 식혜 크렘 브릴레 같은 퓨전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특히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쌍둥이 코스가 인기였어요. 아멜리의 메인 요리와 제 디저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였거든요. 손님들이 이런 조합은 처음이에요. 정말 신선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우 씨도 저희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전통함과 기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현우 씨를 보는 제 마음이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도 정말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한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멜리와 함께 정말 놀라운 요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멜리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이 아멜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픈한 지 석 달 후 저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젊은 셰프상에 저희 둘 다 후보로 올랐다는 거였어요. 언니, 믿어줘. 우리가 미슐랭 후보에. 아멜리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 각자 다른 길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진 것 같아. 시상식 날, 저희는 정말로 젊은 셰프상을 동시에 받았어요. 무대에 같이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언니 동생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언니 동생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하자. 응. 서로 다른 강점을 합치면 더 강해질 수 있어. 그 후 6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엇보다 저희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저는 현우 씨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현우 씨의 차분하고 진솔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셀린 씨, 당신은 쌍둥이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셀린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라고 말해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멜리도 민호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저와 의논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거든요. 부모님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정말 놀라셨어요. 너희들이 함께할 때보다 각자 전문성을 갖고 협력할 때 더 빛나는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아멜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웨딩 케이크를 만들고 아멜리가 피로연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이제는 언니 동생에서 베스트 프렌드가 된 기분이야. 맞아. 쌍둥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고의 동반자지. 지금 저희 카페 벽면에는 셀린 앤 아멜리 다른 하지만 함께라는 문구가 걸려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 모든 걸 함께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찾은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동시에 못 가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